어제 특수교육을 전공한 어떤 분이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결국 작은 걸로 할까? 정신장애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ADHD도 마찬가지고 자폐증, 각종 정신장애. 정신장애의 가장 기본은 두뇌 각 세포와 세포,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을 텐데 두뇌에서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정신장애예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그 두 가지죠. 이런 도로, 이게 고속도로망이에요. 두뇌 속에 있는 고속도로망이 참 많은데 사실 이거보다 더 고속도로가 많은데 두뇌 안에 어떤 통신선 같은 거죠. 많은데 이 중심부에서 방사선으로 있는 고속도로도 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전부 표시하면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게 좀 수평적인 고속도로만 여기 표현이 된 거고, 이렇게 수직적인 고속도로들은 여기 생략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신장애라는 게 간단하게 두뇌는 대기업이랑 비슷해요. 총 회장이 있어요. 회장 집무실이 여기라고 보면 돼요. 전두엽. 회장 집무실이 있고 각각의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뭐 이미지를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그럼 여러 가지 기록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면 정보라든가 언론사 같은 회사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출발이라는 게 그렇듯이 처음에 작은 세포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업,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이다라는 그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때가 15살이에요. 15세경 되면, 좀 늦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15세경 되면은 전체적인 회사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회장실에서 어떤 내리는 명령들이 좀 전달이 제대로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이 도로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질 않아요. 15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동물적인 신체 활동을 제대로 하는 동물적인 두뇌는 완성이 되지만 인간적인 두뇌로 봤을 때는 15세경부터 이제 연결이 이 전두엽이 전체 두뇌를 좀 통제할 만한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도 옛날에는 15세를 지학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뭐 배울학자를 썼죠. 뭔가 배우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15세가 되면. 근데 15세경이 되면 뭔가를 배우고 싶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이제 어른이다. 나도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근데 15세부터 약 30세까지 15년간 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장이나 회장이 막 부임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5세에 이제 회장이 부임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부임한 회장이 전체 기업을 좀 파악을 하려면 또 한 15년이 걸리는 거죠. 30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청소년 범죄가 있어서 형사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처벌 단계, 형사처벌 단계도 좀 계단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회장이 부임하지 않은 두뇌인데, 그러니까 회장이 부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각각 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충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살짜리 애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단순한 충동, 이 전체 전두엽 전체가 숙고 생각해서 계획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이 계획을 세운 걸 그냥 실행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벌 단계라든가 보호 관리 단계를 이렇게 형사처벌을 갑자기 만 14세 이후에 확 주지 말고 8세, 10세, 12세, 13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 두뇌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자폐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두뇌는 굉장히 좋은 두뇌를 타고났어요. 자폐증 두뇌가. 왜냐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친척이나 형제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뇌가 뉴런이 아주 많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 그게 연결이 잘 안 됐을 뿐이에요. 연결이 잘 안 되고 특정 부위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폐증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됐으면은 아주 좋은 두뇌를 타고났는데 바보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정 부분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만 잘해요. 그리고 사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바보 천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기억만 잘한다든지 뭐 숫자 계산만 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미래에는 그런 천재들이 더 뭐랄까요,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바보 천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냥 보편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IQ가 지금 한 2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을 이제 이미 능가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우리가 뭐 두뇌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미 지금 성인이 돼버린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직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두뇌 개발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그 두뇌만의 장점을 살려주지 않으면 그냥 백수로 살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 50% 정도는 정규직을 못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이 법무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실업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세계적으로 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경제 자체가 축소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은 더 발달하고 있고 로봇의 기능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직업도 줄어들게 되고 머리를 쓰는 직업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원에서 작년 겨울에 실험적으로 셀프 브랜딩이라는 교육을 했대요. 셀프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1인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건 커피, 자기 이름을 건 무슨 공예품, 뭐 제품, 3D 프린터가 이제 나왔을 때 3D 프린터가 이제 각 가정의 공장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조건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활용하는 그 개인의 이제 역량이나 개인의 예술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셀프 브랜딩, 그다음에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사회에 이제 지금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 나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따가 이거 정신장애 끝난 마지막 시간 무렵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ADHD, 그러니까 산만한 두뇌라는 건 또 뭐냐면은, 산만한 두뇌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왜 회의할 때 지방방송이 아주 많은 거랑 똑같아요.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막 사장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사장도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없는 거죠. 어떤 주인공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아주 산만한 ADHD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ADHD 두뇌의 장점이 뭐냐면은 두뇌가 전체적으로 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을 잘 파악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DHD 두뇌라는 것은 빨리 돌아가는 레이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뭔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빨리 감지하고, 또 하나는 출구를 잘 찾아요. 출구. 넌센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이쪽으로 가야지 해결책이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잘 찾는 두뇌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보통 사람들의 두뇌는
레이더가 빨리 돌아가는 그런 산만한 두뇌 유형보다는 해법을 잘 빠른 속도로 찾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했었는데 미국 명문대생들하고 ADHD 경향이 있는 산만한 아이들하고 창의성 실험을 했을 때 그 창의력 지수가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명문대생들이라도 창의성이 낮아요. 그리고 산만한 애들이 창의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레이더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려서부터 산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학교 성적이 잘 안 올라갔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기만의 장점을 살리면 됩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두뇌가 나는 발달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성적이 안 나온 대신에 어떤 몇몇 과목에 집중을 오랫동안 못한 대신에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레이더가 빨리 돌아가는 머리다. 이 장점을 살려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신장애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 정말 그 존재가 필요가 없다면 신이 과연 존재하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각종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장애인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은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나 소명이 그런 존재들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습니다. 대뇌 기능이 특히 이제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좀 정신지체 장애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표현력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기능은 아주 발달되어 있냐면은 중뇌 쪽에 있는 감정의 두뇌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을 지체 장애인들을 대할 때 정신지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무시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말투에서 그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도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정도까지도 보면 이 감정의 두뇌가 포유류 중에서 감정의 두뇌가 발달된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보다 오히려 그 애완동물을 키워보면 강아지를 키워보면 주인 기분을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 강아지가 먼저 파악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벌써 낑낑거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걸 금방 파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 오히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더 마음을 잘 읽으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